네, 안녕하세요. 디크리에이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시리얼 통신이라는 거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저희가 아직 아두이노를 가지고 회로 설계하는 방법이나 센서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아두이노랑 PC 요 두 가지만을 가지고 코딩을 하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한번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시리얼 통신이라는 거는 PC랑 아두이노 간의 직렬 통신을 말하고요. PC에서 어떤 데이터를 아두이노에다가 송신을 하게 됐을 때 아두이노가 그 데이터를 해석을 하고 행위를 취하는 거를 이제 시리얼 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를 수신하는 거를 RX라고 표기를 하고요. 데이터를 보내는 송신을 TX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데에는 한 번에 한 비트씩 전송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아두이노 보드를 자세히 보시면 0번과 1번 핀에는 RX와 TX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핀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송수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USB 연결을 해서 시리얼 통신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디지털 포트를 사용을 할 때에는 아두이노 우노에 있는 0번과 1번, 즉 RX와 TX 핀은 디지털 포트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송수신하는 것과 디지털 포트가 두 개가 이게 신호가 겹치기 때문에 디지털 포트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이제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버어 레이트는 이제 통신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보통 아두이노에서 속도 범위는 이제 300에서 25만 bps까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900, 9600 bps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센서를 다루느냐,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비트레이트를 변경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너무 속도가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되면은 그 정확한 값들이 인식이 되지 않아서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용도에 맞게끔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시리얼 비긴 그리고 시리얼 프린트 ln이라는 함수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요거는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습하기 전에 시리얼 비긴이라는 거는 이제 시리얼 통신을 시작을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리고 시리얼 비긴 괄호 안에 있는 9600이라는 거는 속도를 몇 bps로 정할 건지를 적어주는 란이고요. 그다음에 시리얼 프린트 ln 여기에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저희가 문자나 아니면은 숫자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 안에다 넣게 되면은 요 이제 문장들이 이제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두이노 창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예제를 통해서 이제 소스를 건드린 게 없지만 이번에는 이제 타이핑을 해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이제 보이드 셋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아두이노 코딩을 할 때 이제 세팅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뭐 핸드폰에서도 그렇고 뭐 리모컨 같은 것도 그렇고 초기에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세팅 값들이 있죠. 저희가 임의로 변경을 하고 싶어도 변경이 잘 안 되는 값. 그래서 처음에 세팅 값을 저희가 정해줄 거예요. 요거는 최초에 한 번만 정해지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변경을 안 하게끔 해주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제 예제처럼 따라 적게 될 거예요. 맥을 적게 되고요. 뒤에 요 세미콜론 붙는 거는 이제 요 한 문장이 끝났다고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고요. 저희가 이 시리얼 비긴이라는 거를 계속 비긴을 할 게 아니잖아요. 시작을 처음에 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요 시리얼 비긴 함수는 보이드 셋업에다가 이제 올려줄 거고요. 그다음에 요 보이드 루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거를 요 루프 안에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시리얼 프린트까지 적어 주시고요. 요렇게까지 하고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고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요 옆에 있는 상단에 있는 이제 시리얼 모니터에 나오게 되는데요. 시리얼 모니터는 여기에 보이시는 시리얼 모니터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업로드를 한번 눌러주시면 저장을 하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장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업로드가 다 되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끝이 없이 계속 나오게 되죠. 자, 요 이유가 이제 시리얼 프린트만 넣고서 딜레이를 안 줬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은 딜레이를 줘서 늦춰보도록 할게요. 자, 딜레이 함수에서는 100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1초의 값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있던 거를 지우고, 자, 지금 보시면은 디크레이티브 하면서 가로로 계속 나오게 되죠. 요렇게 저희가 해놓은 이유가 제가 프린트 ln이라는 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자, 지금은 가로로 계속 이어가죠. 끊이지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얘를 만약에 ln으로 바꿨다. 이렇게 하고 다시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ln을 붙이고 나니까 줄이 바뀌고 있죠.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어떤 그 문장을 나타내고 싶을 때 ln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이 한 문장이 나오게 되면서 줄이 바뀌어요. 자, 요거를 만약에 응용을 좀 해보면 복사를 한번 해서 자, 여기에다가 name이라는 거를 적고 디크레이티브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근데 저는 요 name은 하고서 이어서 적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얘를 지우면 되겠죠. 얘를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되면은 이제 이름은 디크레이티브라고 나왔죠. 자, 요렇게 프린트와 프린트 ln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간단한 거지만 요 이름 같은 걸 표현할 수가 있고요. 뭐 다른 다양한 거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얘를 저희는 무한정 뽑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출력을 할 거예요. 만약에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넣어서 여기다가 넣고 진행을 하셔도 돼요. 자, 여기다 넣고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셋업에다가 저희는 처음에 한 번만 나타낼 거예요. 자, 요럴 때는 요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만약에 어 여기에다가 이진수나 아니면 아스키 코드를 쭉 나타내는 거를 적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저희가 리포트 제출하듯이 상단에 저희 이름을 적는 거를 넣고 싶어요. 요렇게 했을 때에는 셋업에다가 요렇게 강제로 출력을 하는 거를 넣게 되면은 첫 단에는 무조건 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반복적인 일을 하진 못해요. 왜냐? 셋업이기 때문에. 자, 얘를 반복적으로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넣고 넣어주게 되면은 아까처럼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요것도 한 가지 유형이에요. 셋업에다 둬서 한 번만 출력을 할 건지 아니면은 반복적이게 출력이 되게끔 할 건지 요것도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시리얼 리드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시리얼 리드는 데이터 그 시리얼 통신에서 이제 수신 버퍼라는 게 생성이 돼요. 자, 버퍼가 어떤 거냐면 자, 밑에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시리얼 리드 결과 값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버퍼의 내용이 정해져 있고요. 자, 버퍼라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한 줄로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시리얼 통신은 한 바이트씩 송신이 된다 그랬죠. 자, 여기 처음 보시면은 디크리에이티브라는 거를 저희가 적어 놨어요. 이제 리드의 값에 넣어 놨어요. 자, 그랬을 때 출력은 한 글자씩 되는 거예요. D 빼기 CREA TIV 디크리에이티브를 넣었는데 처음에는 D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빼기 표시, 그리고 C, R, E, A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리드 값이 없다. 이제 읽어드리는 값이 없게 되면 요럴 때에는 마이너스 1로 출력이 돼요. 자, 요것도 이제 조금 이렇게 어려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굳이 필요 없을 때도 있으세요. 자,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실습이 제일 좋겠죠. 자, 일단 실습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셋업 값은 똑같이 표시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줄이 약간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으면은 줄 한 번에 정리하는 거는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리드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요 내부에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 소스를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프린트 해가지고 리드라는 거를 저희가 여기 네임 했던 것처럼 이제 출력을 해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 프린트, 그러니까 시리얼 리드라는 함수를 출력을 할 건데, 자, 요거는 어떤 거냐? 저희가 요 상단에 있죠. 전송 버튼이 있는 요 이제 검색 그 작업 창에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그 글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하고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A라는 숫자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서 마이너스 1 값이 계속 나오죠. 자, 여기에서 A라는 거를 전송을 해볼게요. 자, 65랑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자, 요거는 제가 잠시만요. 뒤에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스키 코드 값이라는 게 있어요. 요 아스키 코드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스키 코드 값에서 아까 저희가 대문자 A라는 거를 이제 출력을 했는데 65랑 10이라는 게 나왔죠. 자, 65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아니, 오른쪽 위에 보시면 문자 A라고 되어 있고 아스키 코드 10진수 값이 65가 나와 있죠. 저희가 A라는 문자를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10진수 값인 6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두이노가 키보드의 문자 값을 이제 읽기 위해서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값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정확한 A라는 값이 나오게 하려 그러면 별도의 다른 함수를 더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따가 보여드리고 자 65랑 10이라는 게 같이 나왔어요. 자 10이 왜 나오냐? 저희는 A만 입력을 했는데 10이 나왔죠. 자 10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10진수의 10 값을 한번 봐주세요. LF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저희가 전송 버튼을 누르면 엔터 버튼이나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줄 바꾸는 그 인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LF라는 거에 이제 뭐 이 달러가 변경을 한다 이런 의미라서 저희가 10이라는 게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요 리드 함수에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될게요.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A가 아니라 저희가 예제처럼 크리에이티브를 한번 넣어 볼게요. 아스키 코드 10진수 값이 막 나오고 있죠. 자, 요 10까지 나오면은 이제 D 빼기 CREA TIV가 나온 건데 요렇게 봤을 때는 사람들이 뭔 글자인지 못 알아봐요. 자, 요거를 이제 잘 나올 수 있게끔 한번 볼게요. 자, 차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요 아스키 코드 10진수 값이 아닌 이제 문자로 출력을 하게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문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값이 없는 이제 입력이 없는 값이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강제로 문자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문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A 출력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 출력이 되는데 얘는 문자 출력을 하고 나서 저희가 전송이나 엔터 버튼 눌렀을 때는 10이라는 값이 얘는 그 비어 있는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크리에이티브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한 글자씩 나오게 되죠. 자, 요거는 문자로 출력이 됐기 때문에 한 글자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버퍼의 개념이 어떤 건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자, 요거를 이제 어디에 사용을 할지에 따라서 이제 버퍼를 인식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저희가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따라서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기본 개념을 한번 보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리얼 프린트와 시리얼 프린트 ln 그리고 시리얼 리드까지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걸로 해서 실습을 하는 거를 조금 더 늘려볼게요. 저희가 아두이노만 가지고 그러니까 아두이노랑 PC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컨텐츠도 많지만 회로 설계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확장 가능성이 넓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아두이노를 연결을 해서 뭐 LED를 다루는 거랑 이제 모터 다루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